최근에 여야는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이견이 좀 있는 거고요. 6개를 합축시켜서 4개로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은. 피해자의 대상 요건은 확대를 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차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더 좀 많이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당초 6개로 잡아놨는데 이걸 이제 4개로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여야가 좀 어떻게 보면 중간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글쎄 어쨌든 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다는 것은 양측 논의에 대해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어제 나온 그 중재안 자체도 네. 실효적인 피해 구제에 부족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힌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대상자 요건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전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중재안에서는 그 부분을 일부 이제 대상을 확대한 거는 맞는데요. 실제 지금 피해 대상 규모라든가 피해 양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대상 문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선 매수 청구라든가 매입 임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게 지금 정부 아닙니다. 그렇죠. 여당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저리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러라는 취지인데 안 그래도 이제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요. 정부가 채권 매입, 캠코를 통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우선 매수 청구를 하려도 돈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한 아직 해결책이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캠코에서 그 채권을 매입해서 일단 정부가 그걸 보전해주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보전해주고 실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대안이다 건데 정부는 이제 그럴 경우에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걸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실제 채권을 매입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1순위 은행권이라든가 이 대출이 변제되기 때문에 일부는 전체적으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준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세 사기의 어떤 피해 규모 거기에서 이제 단순하게 피해자들의 과실이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거 전체를 고려하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가장 실질적 대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6개냐 4개냐의 쟁점 중에 이제 2가지가 쟁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이 이제 전용 넓은 면적.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건데 면적이 넓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경제적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이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오히려 더 경제적 형편이 부족하신 분들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수사 개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적어도 전세 사기에 혐의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 보완을 접근을 해야지 그것도 아닌 순수한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피해를 입은 것까지 지금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그 2가지가 지금 쟁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야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0이냐 뭐 1인 OX의 문제는 아니고 중간 지점을 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또 어떤 협의가 될 수 있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금 반환 그 채권 매입을 하는 부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현금을 이제 바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만드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피해자와 지금 그 전세 사기의 피해자냐 아니면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제 그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상황이냐 이것도 지금 그 경계를 따지기가 구분을 해야 힘들어 가지고 되는, 네. 예 경계를 따지기 힘들어 가지고 다툼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 미반환이 되는 일반적인 사유와 전세 사기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제 그 채권 매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로 OX로 따질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더 그 전세 사기 상황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금리가 그러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냐 10년 20년 또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또 끝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를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러면 뭐 100억이라도 넣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했으면 그거는 다음에는 문제가 없고 여기서 그 봉합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세 사기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반기 내내 발생하고 내년 초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추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부터 먼저 결정해 버리면 그것도 다음에는 또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현금성 뭐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될 수 지원이 있다는 될수 거죠. 있다. 예, 지원이 될 수 네. 있다는 거죠.